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타신 이 열차는 윤호의 식탐 여행을 가는 열차입니다. 10번째 열차입니다. 오늘의 주제 이야기는 가난은 가난을 먹고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제가 식탐 여행을 9번째까지 했었죠. 이번 10번째 시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편의점 알바를 이제 그만두고 그 후에 이제 그동안 제가 먹어왔었고 소소하게 식탁을 앞에서 먹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탐 여행의 음식입니다. 돈가스, 샐러드 많이. 여러분 이게 어떤 돈가스인지 아십니까? 무려 이틀을 걸쳐서 집에서 먹은 겁니다. 저 옆에 보시면 단무지하고 양파 있죠?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 전전에 짜장면 시켜 먹고 여분으로 왔던 단무지와 양파를 가져다가 이제 같이 밥하고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 돈가스는 참고로 포장을 해온 겁니다. 돈가스 파는 데서. 근데 이 집 돈가스가 좀 큰 사이즈로 해서 2장이 오는 집이었는데 한 장은 벌써 먹었고 한 장은 이제 따로 이제 제가 잘 이제 냉장고에 이제 보관해 놨다가 이제 먹으려는 거고요. 샐러드도 이제 거기서 봐주고 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가스 집에는 샐러드가 대부분 보편적으로 뿌려주는 게 마요네즈 아니면은 키위 드레싱 위주로 뿌려주다 보니까 제가 또 케찹을 너무 좋아해서 케찹을 미리 뿌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집은 돈가스보다도 제가 그 전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분식집의 돈가스의 밥은 무조건 다 진밥입니다. 그래서 그 진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밥을 안 먹고 돈가스만 이렇게 드시고 오신 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밥을 그래도 드십시오. 밥이 좀 지를 뿐이지 오래된 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돈가스 나오면 밥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밥을 미소 된장국이건 아니면 오뎅 국물이건 간에 그 안에다가 밥을 미리 말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드십시오. 참고로 이거는 이제 편의점 이제 일도 잘 이제 못하고 이제 돈벌이가 이제 좀 시원찮아졌을 때 돈가스를 포장해 오면서 사온 거고요. 샐러드는 죄송합니다. 아까 초콜릿 먹고 물 먹었던 게 얹혀가지고 잠깐 그런데 기침을 하게 됐습니다. 샐러드가 이게 보기에는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이 접시에 비해서 좀 큰 사이즈인 걸 봐서는 양배추 샐러드가 많이 있죠. 여러분 돈가스를 포장해 오실 때요 아주머니한테 미리 말씀을 하세요. 저 사장님 밥 대신 샐러드를 넉넉히 더 많이 주시겠어요? 김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샐러드만 많이 주세요. 챙겨주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샐러드를 더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밥은 손수 제가 한 밥을 먹습니다. 가끔 저도 저희 집에 진밥이나 꼬들꼬들한 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 농도를 잘 못 맞춰서요. 그래도 집에서 먹는 집밥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전날 먹었던 단무지와 양파를 또 반찬 삼아 이렇게 먹기도 했죠. 맛있습니다. 여러분 돈가스 먹을 땐 뭐다? 무조건 진밥이 나오기 때문에 국에다 말아 놓으셔서 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포장을 해올 때는 밥 대신 샐러드를 더 넉넉히 달라고 하십시오. 솔직히 샐러드 주면은 요 단무지 양만큼 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샐러드를 넉넉히 해서 밥 대신 많이 챙겨달라고 해주시면은 주방 아주머니들 분들이나 사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밥집에서 분식집에서는요 밥이 생명이라서 김밥 쌀 때나 아니면 볶음밥이나 비빔밥 나올 때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밥을 아끼고 반찬 위주로 이렇게 샐러드를 해서 달라고 하면 넉넉히 주시니까요 이렇게 달라셔서 집에 갖고 오셔서 돈가스랑 드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2019년도 5월 27일이었고요 돈가스 포장 시에 샐러드 많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윤호는 항상 집에 돈가스를 포장해 오면은 항상 밥 대신 샐러드를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이 밥은 저희 집밥입니다. 밥을 전 많이 먹습니다. 솔직히 생각으로. 돈가스 하나 먹으면 밥 아니에요.
샐러드 먹으면 밥 아니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밥이 좀 많은 거예요. 두 번째, 2019년도 6월 18일이고요. 이 집 돈가스는 김치에서 발냄새가 났습니다. 가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가끔, 이제 저는 도시락 세대다 보니까 지금은 급식 시설이 잘 돼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가끔 이제 김치 싸운 애들 걸 중에서 몇몇 애들 친구들 걸 먹으면요, 너무 그 김치에서 독특한 향이나 맛이 납니다. 그 먹기가 싫어져요 진짜. 그 쾌쾌한 그 향내가 나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김치에 젓갈류를 다른 걸 써서 아마 그런 맛이 풍겨서 올라온 걸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김치가 익으면 더 맛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입견 갖고 이렇게 보라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여기가 어디였냐면은 저기 종로의 그 밑에 지하 쪽에 그 돈가스 파는 데가 있습니다. 종로 2가에.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종로 2가를 잘 가지 않습니까? 영풍고를. 그렇다고 학식을 쌓으려는 건 아니고 그 지하층에 막 다양한 막 물품들도 많이 팔고 학용 위주나 종이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파는 데가 알파문고 같은 계열이 있다 보니까, 이날이 아마 여기 보니까 선풍기 손잡이가 보이는 거 보니까 제가 이날 아마 영풍문고에 갔을 때였을 거예요. 돈가스는 바삭하게 맛있었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저희 동네에서 파는 돈가스 집에서 주는 것처럼 샐러드에 키 드레싱 뿌려졌죠? 여기도 어김없이 키 드레싱과 단무지가 있더라고요. 파스타도 뜬금없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 밥은 뭐다? 진밥입니다. 역시나 어김없이 이 진밥은 국에 담아 놓으셨다가 좀 불린다 싶으시면은 이 김치랑 드시면 됩니다. 원래 이거 찍어 먹는 건데 제가 일부러 뿌렸습니다. 아유, 뭐 자꾸 잠기네. 죄송합니다. 괜히 초콜릿하고 찬물 먹었더니 기침이 났네요. 참고로 이 집은 진짜 김치가 너무 맛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아시겠지만 모든 반찬과 국과 모든 음식은 다 먹습니다. 음식을 잔방을 전혀 안 당깁니다. 그런 게 기본이니까요. 기본적인 기본이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여기 겉으로 봤을 때는 빵가루 입혀가지고 바삭바삭한 것 같은데 실제로 먹으면 더 바삭바삭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뭐다? 여러분, 제가 말한 돈가스의 최고 돈가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데미글라스 소스가 올라간 연한 오렌지 빛깔의 그 소스와, 그리고 샐러드는 뭐다? 마카로니가 들어간 샐러드가 진짜 최고의 밥집입니다. 돈가스 집이고요. 이 집은 평가하자면 뭐 김치 빼고 먹을만 했습니다. 김치 빼고 이거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김치에 발냄새가 났던 돈가스 집이라고 제가 2019년도 6월 18일날 날짜를 썼는데 진짜 심했습니다. 이날 제가 영풍문고 간 이유가 종이 색 원지를 좀 사러 갔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먹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한창 사랑에 빠져있을 때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종이 장미꽃 접어주려고 이게 사러 갔다가, 여기가 유일하게 종이 문구로 좀 유명한 데다 보니까 여기로 간 겁니다. 돈가스는 먹을만 했고요. 샐러드는 뭐 기본적인 키 샐러드였고요. 밥은 역시 진밥이어서 국에 많았고요. 김치가 진짜 마이너스 요소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신김치를 좋아합니다. 겉절이보다도요, 익은 김치보다도요.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저한테 돈가스 한번 맛있게 사주십시오. 세 번째 요리, 2019년도 11월 3일 역시 어머니께 효도를 점점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진미정이라고 하는 고깃집 갔다가 아주 창녀스럽게 고기 먹고 밑반찬도 그냥 무채 딸랑 하나만 먹은 집에서 먹고 비싼 돈만 주고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 모시고 갔었던 이 장계운 꽃게집 짐이었는데, 두 번째로 한 번 더 모시고 갔습니다. 이날은 아버지가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아버지가 2019년도 10월 20날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랑 한창 집에서 이제 두음문치라고 하는 집에 자숙하고 약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보고프만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입맛도 없어져서 밥도 잘 안 드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김없이 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께 효도 아닌 효도를 한답시고 또 개 중짜 한 마리 시켜서 어머니 사드렸고요. 이날 저 또 어김없이 복분자에다가 밑반찬하고 전투 중이었고요. 알이 참 많죠. 이날 어머니 참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 저한테 왜 한 마리 안 먹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해산물 쪽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죠.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외식 아닌 외식이었죠. 아휴, 맛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집은 볶음밥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저는 어머니가 간장게장 양념에다가 밥을 버무려서 줬다는데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한번 혹시나도 엄마한테 말 듣고 한번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치볶음밥 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좀 그게 좀 아쉽다. 이 집은 게찜도 유명하지만은 해물탕찜도 맛있습니다. 진짜 뭐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해물 꽃게찜을 못 먹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안에 그 미더덕이라고 하는 그 찍하고 딱딱한 그런 꼬들꼬들한 그 대추 모양의 생긴 그거 있죠?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그건 좀 안 먹습니다. 아무튼 이날은 어머니에게 아버지 돌아가신 이웃날 처음으로 어머니께 사드렸던 꽃게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점 이제 저도 이제 생활이 궁핍해지고 이제 가난이 이제 점점 이제 몰아쳐오고 있을 시기에 여동생이 저한테 차려준 김치볶음밥입니다. 참치 김치볶음밥. 2020년도 2월 7일이었고요. 이날 여동생네 집에 매제가 야근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이제 늦게 들어올 때쯤 됐을 때 제가 어김없이 쌍둥이네 집 갔을 때 여동생이 그냥 김치볶음밥에 김치만 해주면 되는데 그냥 참치 한 캔, 뭐 펭수 그림 그려져 있는 펭수 한정판 뭐 참치캔 샀다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 참치를 넣어서 김치볶음밥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또 손맛이 좀 있어서요. 장조림도 하고 어퍼도 직접 이게 다 묻혔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석박지라고 하는 물을 어석어석 썰은 거를 재워놨다가 이제 한 건데 막상 먹어보니까 익은 김치더라고. 근데 참고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신김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겉절이는 거의 안 좋아하고 그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익은 거는 먹는데 이게 약간 중간 어느 정도 익은 상태였는데 먹을만 했는데 저는 원래 김치볶음밥 먹으면 계란 후라이 하나 돼 있거나 그냥 김치볶음밥 먹으면 저도 이거 먹으면 충분했는데 김가루에 또 참치 넣어서 김치볶음밥 해주고 또 턱박지까지 해주니까 안 먹을 날 없지 않습니까? 이날 맛있게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날 통풍이 왔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통풍 왔던 이유가 이 참치, 알고 봤더니 이 참치가 오메가3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동생이 한 캔 다 넣어주고 한 거 그거 오랜만에 먹었다가 통풍아리를 호되게 했죠. 세상에 술도 안 먹었는데 술 안 먹은 지가 지금 몇 개월이나 질렀는데 말이죠. 고기도 거의 이제 안 보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꾸 아까 참을 먹은 게 자꾸 장기춤을 유도하네요. 아무튼 여동생이 차려준 참치 김치볶음밥과 직접 담근 석박지와 만들었던 장조림과 오징어 어포와 그 지포 계열의 반찬과 같이 맛있게 집에 온 날입니다. 다음날 통풍 와서 좀 3일 동안 좀 앓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해준 동생의 밥이니까 맛있게 식사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던 탕수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찍먹이십니까? 부먹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부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편이 갈라지면서 찍먹 부먹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관심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오로지 관심 있었던 탕수육에는 여기에 목이버섯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먹이버섯은 항상 하나밖에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 탕수육을 먹을 때 먹이버섯을 먹느냐에 따라서 탕수육을 압도했냐, 다 맛있게 진짜 다 먹었냐가 그 먹이버섯을 먼저 먹느냐 안 먹느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전쟁이었죠. 여동생 그 먹이버섯 먹으려고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탕수육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소스만 해서 먹습니까? 저는 어떻게 먹냐면요, 간장에 고춧가루 넣고 식초 넣고 거기다 소스 발라진 탕수육을 찍어 드셔보십시오. 진짜 핵꿀맛입니다 진짜. 그리고 탕수육은 나중에 가서 저도 찍먹으로 변모가 됐는데, 탕수육이 진짜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는 주로 배달 위주 시켜 먹을 때였는데, 배달 시켜 먹으면은 탕수육 위에 구멍이 좀 나있고 열기 구멍이 나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탕수육을 하나 정도 빼서 그냥 일반 그 군만두 서비스 올 때 오는 고춧가루 간장에다 한번 살짝 찍어 먹으십시오. 그럼 그게 진짜 더 맛있습니다. 탕수육은 진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다시피 탕수육을 진짜 맛있게 먹었던 데가 어디였냐면요,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와 여동생이 처음으로 면회 와서 외출 나갔을 때, 그때 갈마릅 네대리 그쪽 시외 쪽 나갔을 때 거기서 이제 2층으로 된 데였는데 1층은 만화가게였고 2층이 이제 중국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포도 탕수육을 먹었어요. 그 포도 탕수육이 뭐냐면은 탕수육은 그냥 일반적인 고기 튀김만 맞고 소스가 적포도가 들어간 탕수육 소스였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일병 달고 이제 휴가 나올 때도 들으려고 했는데 결국 없어져가지고 그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제 생애 처음으로 먹은 포도 탕수육이었습니다. 그리고 해화동에 있는 아버지 원단 공장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주셨는데, 탕수육 소스가 지금 보이는 이런 이런 갈색 계열이 아니라 하얀색 백탕수육이었습니다. 소스가 진짜 탕수육을 강권을 하더라고요. 아, 갑자기 탕수육 하니까 또 탕수육 먹고 싶어지네요. 근데 또 겁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괜히 이 탕수육 먹고 통풍 오진 않을까 하는 또 내심 그런 또 걱정을 또 해봅니다. 아, 탕수육 참. 젊으실 때 20대 때는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성공 신화의 그 산 증인 아닙니까? 98kg에서 45kg로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1년 6개월 사이에 그렇게 살을 뺐었죠. 그리고 운동 안 하고 식이요법으로 인해서 그 몸무게를 계속 유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때 운동을 하시게 되더라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한테 보상 주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다음날 다시 고군분투해서 또 운동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피자를 좋아하면 피자를 한 판 다 먹었고 치킨 좋아하면 치킨 먹고 그랬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많이 먹었던 거는 탕수육이었습니다. 특히 탕수육 중짜를 잘 먹었습니다. 혼자 다 먹었습니다. 나중에 탕수육 시키는 것 때문에 탕수육에 너무 홀릭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짜장면이고 짬뽕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나중에 배달 음식 시킬 때 짜장 하나에 탕수육 중짜 하나요? 아니면 짜장 2개 짬뽕 하나에 탕수육 중짜 하나요? 아니면 탕수육 중짜만 한번 시켜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탕수육만 다 먹었습니다. 탕수육 진짜 아주 핵꿀맛, 핵 존맛입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 찍먹이든 부먹이든지 그거는 여러분하게 나름이 달라져 있습니다. 뭐가 맛있든 뭐가 문제입니까? 구워 먹든 찍어 먹든 다 똑같은 맛입니다. 약간의 맛의 아삭함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괜히 언쟁이 일어나고 싸움 나지 마십시오. 그냥 허튼 짓입니다. 먹을 거 앞에서 싸움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한 젓가락 더 집어 먹기 전에 말없이 조용히 먹으십시오. 맛있는 음식 앞에서요, 절대 말하면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로 더 먹으려면은 말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주워 먹는 게 최고의 맛을 맛보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이거입니다. 피자입니다. 이날은 제가 피자와 맥주의 참맛을 본 날입니다. 2017년도 4월 4일자네요. 이거 나중에서 제가 찾아서 여기 올리게 됐는데, 그
여러분,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은 PB 상품 계열의 피자를 직접 이렇게 구워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날 제가 저희 동네 홈플러스에서 처음으로 페퍼로니 피자를 시켜봤습니다. 와,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파란 코끼리 맥주를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름 때였는데 이때가 여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날 이 페퍼로니 피자 큰 사이즈를 집에 갖고 와서 어머니와 저희가 항상 같이, 제가 항상 어머니 술상무에 있었는데 이날은 어머니한테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피자 사와서 피자랑 같이 맥주랑 먹은 날인데, 세상에 여러분, 치맥이 답이 아닙니다. 피맥도 맛입니다. 피맥. 피자와 맥주도 최고입니다. 맛이 와 완전 핵꿀입니다. 핵꿀. 맨날 콜라를 먹던 피자를 맥주랑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특히나 이 햄과 짭짤한 이 페퍼로니 이 고기의 맛은 진짜 베이컨 못지않은, 여기 베이컨도 들어있지만은 아우 너무 맛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핫소스보다는 그 뭐지? 칠리 페이스토라고 해가지고 그거 따로 이렇게 케첩처럼 나오는 매콤한 맛 나는 게 있어요. 그거랑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편의점 저기 피자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거 먹지 마시고요. 그냥 홈플러스 피자 아니면 이마트 피자 가시면은 진짜 이런 대형 피자가 저렴하게 사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사갖고 가실 때 콜라 말고 시원한 맥주 하나 갖고 가셔서 드십시오. 이거 제가 여름에 이거 먹고 너무 홀릭돼서 그 다음부터는 동네 마트에서 여기 갈 시간 뭐하고 그럴 때 동네 마트에 가서 오뚜기 피자, 냉동 피자 사갖고 와서 항상 맥주랑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참 그립니다. 이게 2017년도니까 어이구 벌써 3년 전이네. 3년 전. 아휴, 이때는 어머니랑 참 술 많이 먹었죠. 밤마다 항상 술 상무 해드렸죠 제가. 왜냐면 엄마가 여동생네 갔다 오면 항상 힘들어하시고, 또 여동생네 매제가 너무 유도리가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고, 또 아버지가 그때 좀 그때 당시에 경비 일을 하고 당시에 안 좋게 나와 보이시는 바람에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으셔서 이제 돈 붙이라고 밖을 잘 안 나오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걱정도 이만저만도 아니었고, 저야 뭐 그때 편의점 알바일하면서 돈 잘 벌고 있을 때였고, 또 어김없이 평생 직장인 줄 알고 못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할 당시여가지고 돈 생기는 족족 엄마랑 항상 맥주를 많이 먹었죠. 특히 주로 여동생네 일 때문에 주로 많이 먹었고요. 아, 이 피자 진짜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아, 지금 다시 먹으라고 해도 피자랑 먹을 땐 역시 콜라가 아니라 맥주라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피자 중에서 먹으면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이 피클하고 먹을 때입니다. 오이 피클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참고로 신김치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물냉면도 식초를 엄청 많이 넣는 사람 입장으로서 오이 피클을 사랑하고, 그리고 치킨 먹을 땐 치킨물을 사랑하고, 아무튼 밑반찬 계열을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피자는 먹다가 오이 피클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그 오이 피클 다 먹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치킨 먹을 때 닭다리 2개 다 양보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치킨을 먹을 때 닭다리 이제 관심도 없고 이제 욕심도 없습니다. 그거에 관한 욕구도 없고요. 그거에 대한 욕심도 없으니까요.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치킨 드실 때 제가 닭다리 다 드리겠습니다. 대신 닭가슴살만 저 주십시오. 그게 진짜 살 많은 겁니다. 사회생활 잘 하시려면요, 윗사람한테 닭다리 바치시고요, 닭날개 또 윗분들한테 드리고, 낼 수 있으면 본인들은 갈비쪽살이나 아니면은 닭가슴살 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닭다리 먹으러 가면 이제는 먹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이제 욕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맛있는 음식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미덕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윤호는 오이피클을 사랑합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계신다면은 피자를 드시다가 오이피클이 먹기 싫으시면 윤호한테 주십시오.
윤호는 그 피클 그 사랑하는 마음하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너무 오글거리네. 지금까지 윤호의 식탐 여행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고맙습니다.